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권을 불법 수사했던 정권이 불법을 저지른 그런 의혹이 있는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살아있는 권력을 향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설 제목이 나왔습니다. 정권 불법 수사한 윤석열 축출에 성공한 문재인,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가장 빨리 보도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윤 총장은 사표를 내리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사표. 얼마나 오매불망 윤석열 총장의 사표를 기다렸을까요? 윤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윤석열 총장의 이 말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확실하게 법의 중심에 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석열 총장의 그 고통스러웠던 형극의 길, 지난 1년 반을 이렇게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추미애로부터 또 조국으로부터 청문회로부터 그다음부터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과 함께 보면서 그는 대선 주자 지지율 1위까지 그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고 그는 포부를 설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를 하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 정권의 모습을 거꾸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말입니다. 윤 총장이 임기를 넉 달 정도 이상 남기고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총장 몰아내기.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추미애를 보내고 조국을 보내고 또 아주 박범계를 또 보내고 해서 결국은 찍어냈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그는 탄압받고 굴욕적으로 그 굴욕을 더 이상 견디지 않겠다. 검찰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는 한거를 하면서 살신성인했습니다. 윤 총장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노선에 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권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온 눈엣 가시 윤 총장 축출에 성공했다고 이 사설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이 정권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왔던 눈엣 가시 윤 총장 축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히 안 하는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결국은 눈엣 가시 윤 총장 축출에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사설자의 말은 상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글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태도는 윤 총장에 대해서 보여온 문 대통령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것은 단 한마디로 말로 이 사설자는 압축을 합니다. 표변.
표변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전 정권 수사, 재판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기소된 사람이 100여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권 제1의 국정과제라고 공표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수행한 윤 총장을 향해서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 하면서 임명장 주는 날, 우리 윤 총장님, 우리 살아있는 권력도 예를 들면 우리도 비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정히 수사하십시오 라고 말한 대통령 측은 임명할 때 윤 총장에 대한 부탁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진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 우리도 잘못한 비리가 있으면 우리 쪽도 가감히 비리를 공격하라 이렇게 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해놓고 결국 그 얘기는 대통령의 립서비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당시에 우리 윤 총장님 대통령이 그럴 때 여권 인사들 거의 모두가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칭송이 난리굿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난리굿을 쳤습니다. 칭송, 정의로운 검사. 자, 필름을 갖다가 되돌려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칭송을 했습니까? 찬사와 격려가 일순, 비난과 공격으로 바뀐 것은 소위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파렴치와 비리, 내로남불의 백과사전과 같은 조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결국 조씨 아내와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조국도 낙마했습니다. 그러자 정권 내에서는 바로 튀어나온 말이 검찰개혁입니다. 거기서부터 형극의 길을 윤석열은 걸었습니다. 말이 개혁이지 검찰을 다시 충견으로 만들려는 바로 그 시도가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강인한 수사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선거공작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권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서 공중분해시켰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몰아내는 초유의 피의자가 수사관을 몰아내는 초유의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이 사설자는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위법 감찰을 하고 엉터리 징계를 했다고 사설자는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의결서에 사인까지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한 겁니다. 마지막 카드로 또 들고 나온 게 뭐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버리자. 참 집요하고 정말 끈질겼습니다. 이 정권은 윤 총장에게 소위 그 전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소위 중국 공산당의 휘하에 있는 중국 공산당 소위 검찰원이라고 똑같다고 이 검사들의 내부망에는 그것을 연구한 검사들이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걸로 검찰을 완전히 옥조이고 윤 총장에게 그 전에 이거 만들기 전에 그런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윤 총장으로서는 자신 때문에 검찰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가 되고 허수아비가 되는 사태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안 나갈 수가 없죠. 바로 그런 무서운 방법을 동원한 가창본인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문 대통령의 작전은 결국 성공해서 이날 윤 총장은 물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윤 총장 스스로가 물러난 것이라는 그런 형태는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정권 권력이 그로 하여금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그 압박과 그 홍수와 그 잔인한, 그 잔인무도한 그에 대한 찍어내기가, 보이지 않는 찍어내기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분리시켜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을 사냥개 충견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사태가 결국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뭔가? 그거는 대통령하고 검찰을 실질적으로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을 자기네 사냥개 또는 충견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가장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비리와 불법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은 그래도 검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눈 감고 지나간 권력 죽이기만 몰두하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축출하고 만들려는 검찰이 바로 이런 충견 검찰이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축출하고 만들려 하는 그 검찰의 상이 바로 이런 충견 검찰이다라고 이 사설자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축출에 성공한 대통령, 검찰청장 자리에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해온 수족검사를 틀림없이 임명할 것이라고 또 지적합니다. 그러겠죠. 권력형 비리 수사는 전부 흐지부지 될 것이고 검찰 수사권 박탈 협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견이 검찰에 오게 되면, 총장으로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물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참 비장한 말을 이 사설자는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과 지역 이익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로 설 때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이, 이 사설자의 마지막 글, 국민이 돈과 지역 이익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바로 설 때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뜻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돈을 주더라도, 지역의 이익을 주더라도, 그 유혹을 하더라도 좋아, 달 주는 거는 받되 내 표는 신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한다. 바로 이러한 국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이런 마음이 굳세질 때, 이때만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는 이 사설은 오늘 시대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하는 시대정신의 사설입니다. 조선일보의 정권 불법 수사, 윤석열 축출에 성공한 문재인,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는 아주 좌절적인 사설이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 국민에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돈과 지역 이익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로 설 때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암흑시대의 터미널, 마지막 암흑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소위 광풍이 부는 시대, 광풍 마지막 바람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이 가장 춥듯이 우리는 이 추위를 견뎌나고 승리해야 됩니다. 국민의 승리, 주권자의 승리, 네, 그것이 중요하죠.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말입니다. 성장 대한민국. 네,
반드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